안녕하세요.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보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에 이슈가 된 인물을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곡기로 드릉드릉드릉 울려서 탈탈 터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이죠.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모스탄 교수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 유명한 모스탄이군요. 그러니까 생소했던 인물이 요즘 주목받으면서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도 덩달아 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 한번 탈탈 털어볼까요? 네, 먼저 모스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1.5세입니다. 한국 이름은 단현명이고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맨 로스쿨 수석 졸업하고요. 휘튼대, 노스웨스턴대 등에서 법학 전문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 북한 인권 문제 또 국제 형사사법 관련해서 여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 로스쿨 협회 대표도 지냈고 2017년에는 시카고 한인회 올해의 한인상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 트럼프 일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모스탄 대사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2021년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이 됐는데 이게 미국 역사상 한국계 미국인이 이 로스쿨 학장이 된 거는 두 번째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력이 아주 화려하네요. 이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뿔난 민심 많으실 텐데요. 한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 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망언 내뱉은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국제 선거 감시단이라는 걸 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강력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수감된 적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음모론인데요. 이미 옛날에 가짜로 허위로 판명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고발당했고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증거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간증을 확보를 했고 실질적인 증거도 있지만 예. 지금은 기밀이라서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이 증거라. 네. 참이 골 때립니다 정말. 네, 이 사람 골 때리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좀 발언들만 살펴봐도 예. 어기 막히는데요. 예. 서울대 최근에 찾아갔었잖아요. 예. 특강은 불허됐지만 그 정문 앞에서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정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북한 스파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국 제재,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한 사람이다. 지금 이재명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의 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거의 범죄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참 이런 사람이 주한미 대사의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미국과 윤석열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털어볼까요 그럼? 네, 탈탈 털기 전에 예. 이 최근에 윤석열과 모스탄 교수라고 할게요. 네. 모스탄 교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그때. 부분부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특검이 접견을 못하기 위해서 결국 편지로 주고받은 거죠. 네, 그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첫 문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모스탄 대사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도 마지막 게에는 나는 최근 재구속돼서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말씀 국민들의 격려 편지 덕분에 또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윤석열 대선 기간에 손바닥에 왕자 생기고 예. 뭐 건진법산이 천공이니 네. 또 뭐 노상원 또 안산보살 뭐 이런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누가 봐도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기독교인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왕자도 되고 이제 이런 그렇죠. 거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게 김건희가 구약 성경 다 달달 외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것도 뭐 허위 사실로 누가 봐도 개뻥 같은데 네. 그런 주장을 했었죠. 윤석열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교회에 찾아가고 네. 또 대표적인 기독교 원로들 만나서 함께하는 장면을 연출해 왔습니다. 뭐 집안에서는 김건희가 방울을 흔들지는 몰라도 밖에 와서 특히 정치적 기반이 이렇다 하기 없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편지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탄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이 모스탄과 그의 동지들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 뭔지를 오늘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라 주로 이제 반공, 반북, 반중, 뭐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치적 입장의 좀 뿌리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스탄이 그 대학 교수로 있다고 하는 그 리버티 대학이 그 복음주의 기독학교죠. 네, 아주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극우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제리 폴웰이라는 목사가 설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뭐 순복음교회 이형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이런 사람의 시조세격인 인물입니다. 원래 복음주의 하면 성경에 써진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뭐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일종의 신앙 운동을 뜻하는데요. 이게 1980년대부터 제리 폴웰 목사에 의해서 뜻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제리 목사가 1979년에 도덕적 다수라는 뜻의 모럴 머조리티라는 기독교 보수 성향 단체, 이 정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또 공산주의 반대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종교를 이제 정치랑 결합을 시킨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나라의 법이나 정책으로 만드는 이런 활동을 벌인 거죠. 이게 보수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1980년대에 복음주의자 내지는 복음주의라고 하면 보수 기독교인을 뜻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기독교인을 복음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예배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말들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총아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 은혜를 입은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딱 봐도 트럼프 교회 절대 안 나가게 생기고 예. 신앙생활이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예. 2016년 선거에서 내가 복음주의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좀 살펴보니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지켜드리겠다.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 문화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걸로 엄청 어필을 했고 실제로 당선 후에도 낙태 금지 내지는 뭐 기독 사립학교 지원 이런 정책에 힘을 쏟은 거죠. 그래서 보수 기독교 미국 내의 보수인들은 트럼프가 하나님이 보낸 후보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몰표를 준 겁니다. 이 제리 폴웰의 아들이 제리 주니어 폴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빠를 이어서 리버티대 총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 역시 트럼프의 정치적 멘토로 또 활약을 했고요. 트럼프가 당선된 두 번의 선거 모두 리버티 대학이 마치 이 트럼프의 선거 캠프처럼 여기 와서 연설도 하고 엄청 부흥회하면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 핵심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그리고 정치와 결탁하는 것까지 우리 극우 교회들과 아주 판박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정신에 저러고 사시는 건가 싶었는데 예. 그 안에는 이 복음주의라는 게 있었고 이게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돼서 우리나라 개신교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승만 자체도 장로였잖아요. 그랬죠.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박정희 역시 본인이 어떤 좌파 빨갱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개신교를 육성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인들이 언론이나 재벌, 검찰들과 결탁하면서 기득권 연대를 좀 꾸려온 역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수 정치랑 결탁하면서 자기들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 기득권을 빼앗거나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정권,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등장하면 그 자체가 바로 악이자 타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심취하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거에 패배하면 당연히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정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또 지지자들의 충성심이나 참여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부정선거론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있고 또 한측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선거라는 게 단순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이게 곧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아무리 정상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라 할지라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서 악의 세력과 맞서는 자신들이 이 정의로운 일종의 성전을 벌이는 세력이라고 자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복음주의 세력의 중심에는 미국의 CPAC가 있습니다. CPAC 그러면 미국 내 그 최대 보수 단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공화당 내에 보수주의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선거 전략도 짜고 정책도 구상하는 일종의 토론 행사 같은 건데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사실상 극우 정치 세력과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연합장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선 중간에 패배했을 때 부정선거론 엄청나게 끌고 들어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CPAC이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론 퍼뜨리기도 했었고요. 그 올해 초에 그 CPAC 그 있던 그 행사에서 기억나는 게 트럼프는 연설하고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투 휘두르고 했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저 네, 네. 나오네요. 네, 장면이. 사진에도 나오는데 네. 이 CPAC 2025 행사 올해 네. 2월에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도 나오고 벤스 부통령, 뭐 공화당 여러 주요 인물들 다 참석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 소개하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 전기톱 휘두르고 네. 트럼프는 막 춤도 막 추면서 거의 어떤 마가의 부흥회 같이 부흥회였군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CPAC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 한국, 헝가리, 호주, 뭐 브라질, 이스라엘까지 뭐 자매 단체라고 하죠. 그런 그 해당 나라의 CPAC을 글로벌 설립을 해서 화시켰군요. 그렇죠. 네. 글로벌 조직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코리아 CPAC이라고 해서 K-CPAC 꾸려졌고요. 전광훈, 뭐 세이브 코리아의 소년보, 또 민경욱이나 황교안 같이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함께하고 또 극우 유튜브들도 대거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K-CPAC도 역시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그런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우리 민주당 이재명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해서 극우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면에서 봤을 때는 마가의 한국 지부 역할인 거고 또 한면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극우 선전선동의 지휘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극우 한미동맹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은 예. 표현이네요. 성적이 흔드는거나 그러게요. 미국식으로 구호 외치는거나 다 그 영향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복음주의 세계관, 부정선거론 모두 미국에서 수입돼 온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모스탄 외에도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요즘에 제법 좀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는 있는데요. 애니첸, 고든창, 뭐 매츄렛, 미셀 스틸, 영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스탄과 더불어서 꼭 짚어야 할 사람이 애니첸이죠. 네. 요즘 가장 많이 그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백만장자라고 네. 알려져 있죠. 예, 재미동포 백만장자인데 극우의 데모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CPAC K-CPAC을 설립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많은
다른 극우 단체들도 거느리고 있는데요.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원코리아 네트워크, 또 한미동맹 USA 재단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에는 극우 성향의 예비역 군인들이 조직돼 있고요. 원코리아 네트워크는 OKN이라고 해서 뭐 북한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 쭉 조직화했고, 또 한미동맹 USA 재단은 보수 성향의 미주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이 결집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첸 본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평통 해외직능운영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또 초대 글로벌 전략위원장이라는 없던 직함까지 만들어서 꿰차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 내 한인계도 그렇고 미국 정계까지도 활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애니첸이 그 극우 집회나 각종 세력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우리 국내 극우 유튜버들 예.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넘쳐났었잖아요. 예. 이런 유튜버들에게 스튜디오 제공하고 막대한 후원금 지원하면서 일종의 CPEC의 정책이나 사상을 홍보시키고 또 반중, 반북, 반이재명 같은 이런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는 극우 매체를 키워낸 겁니다. 또 그 사람이 키워낸 것 중에 스카이 데일리라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중국인 해커 그 허위 기사 썼던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불법 계엄 당시에 주한 미군이 중국인 해커를 99명을 체포했다. 네, 그런 이런 얘기했죠. 가짜 뉴스 예. 네, 확산시킨 매체인데요. 애니첸이 이 스카이 데일리 신문을 대량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예상이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때 전광훈 등 한 번에 막 1억씩 여러 번에 걸쳐서 엄청 많은 돈을 또 후원했다고 합니다. 전광훈이 스스로 밝히기에는 본인 아들의 신혼여행 때 숙소는 물론이고 여러 비용들도 다 애니첸이 대줬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말로는요. 애니첸이 한국 극우 세력에 후원한 돈만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왜 전광훈 이름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러게요. 하긴 그 대규모 집회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백만장자 후원자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어르신들이 아무리 돈 내는 11조라고 하죠. 네. 그걸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렇게 빵빵하게 할 수가 하기가 없는데. 힘든데 뒤에는 애니첸이 있었다. 애니첸이 있었다. 그리고 이 애니첸은 한국에만 돈을 뿌린 게 아닙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로비스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공화당 후원자 명단을 1위부터 쭉 돈 낸 사람 순으로 하면 상위 5명 안에 이 애니첸이 들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올해 그 CPEC 행사, 아까 2025년 2월에 있었던 행사에 민경욱이라든지 우리나라 K-CPEC 대표인 박주현 대표 변호사 그 파견을 갔는데요. 거기서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부스 하나만 운영을 해도 몇천 달러나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선 특히 특별 세션이라는 게 주어져서 한국의 부정선거만 주제로 담는 세션을 열었군요. 세션까지 열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돈도 많이 들고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역시 애니첸이 그동안 공화당에 줄을 대온 것과 막대한 부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다라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살살 화가 나는데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가 알아주는 좀 멋있는 선거를 치렀는데, 예. 그건 자꾸 부정선거했다 그러고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데는 정치적, 종교적 신념 외에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너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 돈을 뭐 그냥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더 벌려고 하겠지. 예. 그래서 몇몇 탐사 매체에는 이 사람이 원전 사업을 또 좀 주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전 사업이요? 그래서 이 원전과 관련한 로비 이런 의혹이 제기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도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그랬죠. 밀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고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니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인물, 미국 내의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창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창인의 창과 뭐 사촌쯤 됩니까? 네, 창신 줄 알았는데 중국 네. 쪽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김창인의 창 말고 고든창. 이 사람 트럼프가 CPEC 연설할 때 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고든창. 가장 위대한 따봉. 고든창 이러고 그렇죠. 따봉을 날리면서 소개를 하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라고 대중 앞에서 극찬을 할 정도로 이 트럼프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극찬을 안 한다고 해요. 다 자기한테 돈을 많이 준 사람들만 축해 세워주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이 고든창이 사랑을 받는데도 애니첸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돈을 밀어줘서 트럼프의 눈에 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든창은 시팩의 이사로도 등극을 했고요.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부터 CNN까지 매번 출연을 해서 중국 전문가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미국 극우 진영의 대표 대중국 대북한 전문가로 급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입만 열면 황당한 발언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쏟아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친중 친북 극좌 반미주의자들이다. 예.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든지 또 시팩에 이번 올해 시팩에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위험한 인물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한국의 경찰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 뭐 한국 우익 시위대는 자유투사다. 뭐 이런 발언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든창이라는 인물은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제시를 해서 미국과 한국의 극우 세력을 일단 연결시켜주는 그 두 존재의 연대를 강화시켜주는 핵심 고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모스탄도 그렇고 또 의도적으로 극우 스피커를 키워내는 인물 같은데요. 이런 자들의 발언이 한국에 막는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지금도 모스탄 우리 이름도 몰랐던 모스탄이 네. 이렇게 떴잖아요. 많이 떴죠.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 내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들을 퍼뜨리면 그 뭐 SNS에도 쓰고 어디 인터넷 방송에서 나와서도 떠들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역수입해서 한국에서는 미국의 저명 인사, 특히 트럼프가 따봉을 날렸던 그 고든창이 뭐 트럼프식이 무슨 대사를 했던 그 모스탄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다시 재확산이 되는 거죠. 사실 미국 내에서 모스탄 뭐 듣보잡이다. 사실 트럼프랑 알지도 못한다. 뭐 이렇게 좀 폄훼하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이 애니첸이든 시팩이든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모스탄 뒤에 트럼프가 연결이 돼 있다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극우 세력들과 특히 국민의힘 등에서 모스탄을 계속 띄우는 것도 결국은 트럼프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좀 석방시켜서 다시 보수와 극우의 재건을 노려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선을 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이거 노골적으로 미국의 내정 간섭 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매국 행위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 제대로 지켜보고 다시는 우리 K민주주의, 우리 새로 만든 헌정질서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국노들이 하는 짓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문장희 교수님과 메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